안녕하세요. 오디오 요즘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올인원 앰프들을 300만원 전후의 제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캄 SA30을 가장 많이 추천을 했었죠.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올인원 앰프 시장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네임 오디오 유니티 시리즈 아톰이고요. 저는 사실 이 린데만의 콤보라는 제품 별로 어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콤보 밑에 있는 제품이 쿼드의 아르테라 솔루스, 원래 가격은 200만원이 넘는 제품이지만 현재에는 10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제품들 중에 비슷한 그레이드의 제품이라면 뭐가 또 있을까요? 일단 뭐 나드, 캠브리지 오디오, 록산에도 스트리밍 앰프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판매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기본기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다.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힌트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저의 이야기는 상당 부분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상담한 사례를 예로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스피커가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소리가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서 뭔가를 좀 앰프를 바꿔보고 싶다. 이런 문의들이 꽤 있죠. 그러면은 저는 금액대가 확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아캄 제품 같은 거 많이 추천을 했었던 것이죠. 스피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포칼 제품은 뭐 소프라 제품도 있고 칸타 제품도 있고요. 파인오디오 클래식 시리즈,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도 있고요. 금액을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게 아니면은 그냥 아캄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금액 차이는 안 나지만 오히려 금액이 소폭 더 저렴할 수도 있지만은 원하시는 성향에도 잘 맞으실 것 같고 해당 쓰고 계시는 스피커에 대한 구동력도 아캄이 더 좋을 것 같다. 사용하고 계시는 스피커에 대한 그 스피커가 내줄 수 있는 사운드의 최고치, 거기에 좀 더 근접한 사운드를 이끌어내줄 수 있는 앰프가 아캄일 것 같다. 그런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오로지 아캄만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앰프를 분리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라. 분리를 하게 되면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저렴한 제품으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갖춰놓으면 오래 못 가가지고 또 바꾸고 싶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다 보면은 저렴한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 믿음직한 네트워크 플레이어 사이에 좋은 제품이 그다지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아요. 그럼 예컨대 오랜드 A1000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그냥 앰프 비용하고 네트워크 플레이어 비용하고 뭐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는 아캄 SA30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임 오디오 이런 정도로 이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추천이라는 게 조건과 환경과 취향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하나만 추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객관성이 너무 없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디오적인 쾌감도 좀 따지고 구동력도 좀 따지고 다이나믹하고 명징하고 정교하고 그런 사운드도 좀 따지고 강약이 분명한 사운드도 좀 좋아하시고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캄은 은근히 강한 사운드도 내줄 수 있지만은 나는 강한 사운드보다는 좀 잔잔하고 부드럽고 감미롭고 섬세하면서도 좀 예쁜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나는 원한다. 그럼 네임 오디오를 추천하는 거예요. 올인원 앰프는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올인원 앰프를 다 들어보고 그랬는데 앰프하고 플레이어를 분리를 하더라도 하이파이적으로 좀 더 완성도가 있는, 음질이 좀 더 고급진 그런 앰프를 저는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분리되어 있는 앰프도 저는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신 분 중에 아캄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전체 오디오 시스템 자체가 2천만 원 이 정도가 이제 돼가고 있어요. 아캄 SA30을 사용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질감이 좀 아쉽다. 본인께서 질감에 있어서 좀 만족스러운 제품의 기준 자체가 AB 클래스 방식이면서 25kg 이상씩 되는 앰프들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정도 앰프에 비해서 질감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앰프의 성능을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포인트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구동력이죠. 구동력과 파워감. 둘째는 음색적인 매력입니다. 이거는 감성적인 측면인 것이죠. 구동력이 떨어지고 파워감이 없더라도 질감이 마음에 들어서 소리의 촉감이나 그런 따스한 온기감이나 섬세함이나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그 음질이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진공한 앰프라고 해서 무조건 음질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파워감이 좋은 앰프라고 해서 무조건 더 성능이 좋은 앰프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품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2W짜리 진공한 앰프의 음질을 들어봤는데 나는 아직까지 있었던 하이엔드 브랜드 싹 다 따지더라도 이 진공한 앰프의 사운드가 최고다. 그거는 그냥 개인 견해인 거죠.
그 사람 본인의 취향인 거예요. 진공관 앰프로 좋은 음질이 나왔다는 것은 구동이 쉬운 그 앰프에 특화되어서 좋은 음질을 낼 수 있는 스피커만 매칭을 했을 때 좋은 거죠. 아캄 SA30은 소리를 AB 클래스 방식으로 전용으로 재생하는 증폭 레일과 고성능으로 고출력을 재생하기 위한 레일을 따로 만들어서 두 개의 레일로 작동이 되는 일종의 이것도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AB 클래스 방식은 물량 투입이 고로 성능이에요. 성능. 물량 투입이 고로 구동력입니다. 물량 투입이 고로 출력이고 무게가 적으면 물량 투입도 적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앰프가 단순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면은 구동력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캄 SA30 같은 경우에는 증폭 방식이 AB 클래스 방식이 아니잖아요. AB 클래스 방식의 또 하나의 고성능 증폭 방식을 하이브리드 방식처럼 추가로 넣어놓은 방식이기 때문에 보기보다 성능이 고성능인 거예요. 정말로 구동력이 좋으면서 고성능이면은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들, 그리고 앰프보다 훨씬 더 비싼 스피커들하고의 매칭이 검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품에 매칭을 해본 스피커들이 파인 오디오,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 플래티넘 PL200, 포칼, 대표적으로 칸타, 소프라 2 이런 정도까지 다 매칭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 제품의 가격이 현재는 200만 원대 아닙니까? 200만 원대 올인원 앰프 중에 그 정도 가격의 스피커들을 준수하게 구동해주는 앰프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하고도 같이 상담하셨던 분도 칸타를 쓰고 계신 분도 계셨고 BMW 700 시리즈를 쓰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요. 소리가 좀 답답하다, 소리가 좀 밋밋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캄을 먼저 매칭해서 들려드렸어요.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해졌는데 구동력이 더 뛰어나고 더 힘있는 사운드를 내준다는 것을 들으시면서도 인정을 하세요. 포칼 칸타 2, 모니터 오디오 골드 300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앰프 가격에 비해서 2.5배에서 3배가량 더 비싸지는 스피커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도의 스피커를 거의 완벽하게 구동을 해주죠. 상담하시는 분께서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아파트가 대부분 거실에 스피커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한쪽은 베란다 창문하고 맞닿아 있고 한쪽은 부엌과 복도 쪽으로 뻥 뚫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요. 심한 경우에는 좌우 볼륨 양도 다르게 재생이 돼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희 집에서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D랑 라이브 오토 세팅으로 해결을 하시라고요. 물리적으로 스피커의 배치라는 게 완전히 한쪽은 유리창하고 맞닿아 있고 한쪽은 오른쪽이 뻥 뚫려 있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오토 세팅 기능이 있는 제품을 오토 세팅 기능이 없는 제품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 앰프가 파워감이 좋다, 극단적인 경우에도 파워감을 잃지 않고 스피커 통제력이 좋다,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청음 영상을 만들 때 순간적으로 다이나믹한 저음이 꿍꽝 꿍꽝 이렇게 나오는 음악들 종종 틀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음원인 거죠. 지금 쓰고 계시는 시스템에서 순간적으로 다이내믹이 중저음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중고음은 쫙 뻗어주는 그런 음악도 틀어보세요. 부밍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중량감 있는 중저음을 그렇게 스피드감 있게 쫀득쫀득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쫙 뻗어주는가, 이거를 순간적으로 잘 해내는 앰프가 힘도 좋고 오디오적인 테크니컬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D클래스 방식이면서 너무 가벼우면서 중고음만 깨끗하게 내는 앰프들은요, 중저음에 중량감이 없기 때문에 뚝 떨어지는 저음을 재생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객관적인 강력함, 구동력이 안 받쳐주는 앰프는요, 유독 이런 앰프들과 음색적으로 어울리는 스피커가 아닌 이상은 전대역을 원활하게 매끄러우면서도 에너지감 있게 구동을 해주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원음에 가까운 사운드라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정확한 사운드죠. 모든 대역에 에너지가 충분한 만큼 실려져 있어야 정확한 사운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모든 대역의 에너지를 다 탄탄하게 밀도감 있게 실어주면서도 순간적인 강력한 통제가 가능한 올인원 앰프가 300만 원 내외에서는 아캄 SA30이 압도적으로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동력이 좋은 건가, 통제력이 좋은 건가, 정확한 사운드를 잘 재생을 해주는 건가, 이거를 단기간 내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출력이 더 높으면 그냥 무조건 야 이거는 객관적으로 힘이 더 좋구나 100% 그냥 믿고 그냥 구매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취급을 안 하거나 추천을 안 하는 업체나 소비자분들도 많아요. 출력은 이 제품보다 더 높은데 메가리가 없다 이거예요. 스펙에 적어져 있는 출력은 뻥 출력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스펙표에 적어져 있는 출력은 제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적인 출력을 따지시는 분들은 어떤 식이냐면요, 자동차에서 최고 속도를 따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최고 속도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올인원 앰프 제일 많이 판매하는 브랜드가 네임 오디오예요. 이런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인데 스펙표상의 출력은 작아요. 스펙상의 출력은 적되
질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뻥 출력을 기재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실제 음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임 오디오 좀 더 비용을 더 투자를 하시면 네임 오디오 아톰보다도 상위 기종인 네임 오디오 스타라는 기종이 아톰보다 좀 더 성능이 나왔고요. D클래스 방식은 D클래스 방식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죠. G클래스 방식은 G클래스 방식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죠. AB클래스 방식은 AB클래스 방식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죠. 아캄을 사용을 해봤는데 나는 좀 부드러우면서도 농밀하면서도 중저음도 좀 푸근하게 많이 나와주면서도 그런 분위기 있는 사운드를 듣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또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의 또 딜레마가 뭐냐면요, 아캄보다 더 싸게 해결한 방법은 없어요. 아캄보다 더 좋게 만들고 싶다, 무조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AB 클래스 방식은 G 클래스 방식보다 D 클래스 방식보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대가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소리가 느려지게 되고 답답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디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오디오 제품 매칭, 스피커를 제대로 구동을 해서 그 스피커의 궁극의 음질을 끌어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디오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기가 정말 너무 어렵고요. 오디오 제품을 한두 번쯤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그거를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서 완벽하게 구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추천을 하더라도 청음실에서 들었을 때 좋은 음질이 사용자 본인의 집에서 똑같이 좋은 음질이 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본인에게 맞는 조건의 제품을 분별을 해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나 단점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제품들, 특히 이제 네임 오디오 유니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별로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능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HDMI 단자가 다 들어가 있고 지원되는 포맷 다 똑같고 뭐 에어플레이, 뭐 블루투스, DLNA, 크롬캐스트 다 되고 기능적으로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능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음질 아닙니까? 모든 분들께서 스피커를 좋은 제품을 매칭하려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니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쓰시다가 스피커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를 바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음악 감상 그리고 오디오라는 취미 자체는 평생 하는 취미예요. 스피커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좀 더 강력한 사운드도 가능해져야 되고 좀 더 깊이 있는 사운드도 가능해져야 되고 이미징이 뚜렷하게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재생되는 느낌이라든지 중저음의 느낌도 상당히 옹골차면서도 탄력적이면서도 이런 다양한 구사가 가능해져야 객관적으로 통제력과 테크니컬이 좋은 앰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캄이 분명히 좋긴 좋습니다. 음질은 비슷하면서 좀 더 나은 제품, 좀 스펙이 더 좋은 제품 없을까요? 기능이 더 좋은 제품 없을까요? DHB9038이에요. HDMI 되고 크롬캐스트 되고 이 가격대 거의 유일하게 D랑 라이브 되고 빠지는 게 없어요. 디자인 빼고는. 단단한 느낌도 나는 마음에 안 들더라. 나 유연하고 부드러운 게 좋다. 그럼 네임 오디오 쓰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린데만.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은 D클래스 방식의 올인원 앰프 중에서 이 가격대에서 가장 고급진 사운드, 가장 수준 높은 사운드, 가장 깊이감 있는 사운드를 내주는 앰프 뮤직부 콤보입니다. 사실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이 제품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여기서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라면은 아르테라 솔루스 이런 제품들 이제 추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저 사람이 추천한 올인원 제품들 다 내가 테스트해보고 다 음질 들어보고 그랬는데 다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러면은 앰프하고 소스기하고 분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뒤따르는 게 가격의 상승이겠죠. 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라면은 제품의 성능을 분별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도 많이 있고요. 제품의 이미지만 가지고 제품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올인원 앰프와 스피커 매칭, 어떤 것이 진짜로 객관적으로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더 고성능이고 구동력이 좋은 것이고 구동력이 좋아야만 매칭된 스피커의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온다. 이런 원리와 팩트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가면서 오디오를 하면 좋겠다. 왜 과연 저 사람은 저렇게 열성적으로 저 제품을 추천하는 것일까? 저 제품을 추천하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 객관적으로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좀 흥분을 하고 그랬지만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재밌게 유쾌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